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수년 동안 준비해온 도시개발 사업이 LH의 내부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얼마 전 LH가 부천 대장동 안동내 도시개발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하다며 사업 중단을 일방 통보해왔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2년간 정상 추진해왔던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20일경 LH가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 사업 중단을 통보해왔다며 추진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LH가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자체나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 곧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양을 해버리면 그동안 진행됐던 2년의 세월이 저희는 까먹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 새로 해야 되고 부천시가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러면 최소 2년이 더 늦어진다고요. LH는 지난해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해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는 사업 시행자로 나설 LH가 자체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2년 동안 준비해온 도시개발 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LH 내부 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희 시의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LH의 의지에 따라서 본 사업은 진행 중 사업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LH가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LH가 지금 조직 개편 시간이 지금 2022년 말까지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직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2012년 말까지 앞으로 1년간의 더 조직 개편할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부천시와 주민들은 LH가 비교적 사업성이 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배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또 기재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며 LH가 정상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LH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이번 주 중 부천시와 지역주민 협의 자리를 다시 갖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네,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아서 2년 동안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LH가 자체 조직 혁신 문제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애꿎은 주민들만 속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직원 땅 투기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화폐 부천페이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어느덧 출시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10% 캐시백 혜택 때문인지 매년 가파른 속도로 발행액이 증가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부천의 경제 지표가 공개됐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천페이 만족도나 사용자의 비율이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지역화폐 부천페이,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따로 안 만들었어요. 필요하지 않아서 안 만들었어요.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주로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이 괜찮거든요. 부천페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부천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발급이 불편하고 이용 방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던 이유는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는 중복 사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천페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살펴봤습니다. 100점 기준으로 평균은 27점을 웃돌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답변이 80점 이상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겁니다. 또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인 것도 부천페이의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면 부천페이 사용에 긍정적인 시민들은 10% 캐시백 적립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매년 한정된 예산을 소진하면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고 여전히 가맹점이 적어
적극적 홍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극적 홍보를 사실은 이제 초반기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하다가 이게 소진이 다 되니까 이게 멈춘 측면이 있어요. 동네 이제 웬만한 큰 조금 중대형 슈퍼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맹점이 있어서. 올해로 14번째 시행한 부천 경제지표조사는 부천 지역 1000가구와 1,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상태, 기업 전망 등을 묻는 200여 개 문항으로 조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어쩌면 반가운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말 김포시의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대로 전국 18번째 대도시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 이에 맞는 권한과 혜택들도 늘어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김포시 인구수는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증가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배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김포시는 이미 대도시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50만 인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도시 특례를 받습니다. 대도시 특례를 받으면 김포시의 업무 권한이 대폭 늘어납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김포시 승인에 따라 대형 병원도 건립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직이나 구역도 바뀝니다. 본청 실국 개수가 늘어나고 부단체장의 직급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구를 신설해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추가 특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인구 50만 대도시들도 특례시 명칭을 받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청 또 부천시와 같은 광역동 모델 다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좀 마련해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도록 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이고 시의 상황에 맞는 특례들을 지역 상황에 맞는 특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승인을 받아서 인구 50만 시대를 넘어 7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김포시. 당장 이달 13일부터 대도시 특례 요건을 갖춘 전국 18번째 대도시에 이름을 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71명이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100명대로 접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틀 만에 다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남동구의 한 직장과 관련해서는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자도 2명 발생했는데요. 응급실 내원 후 사망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확진자 1명도 숨졌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67명으로 지난 2일 1,000명 아래로 접어든 지 3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87명, 김포의 신규 확진자 수는 78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리 두기 강화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은 2주 전에 6,100명대에서 지난주 4,600명대로 특히 수도권은 26%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간 확진자 수 자체도 역시 1,800명에서 6,800명대로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 효과는 거리두기 강화 효과와 더불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3차 접종을 하신 경우에 중증화 위험도가 미접종군에 비해서 93.6%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외에서 알려진 것과 같이 어르신들에서 3차 접종의 효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중증 환자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두 개 동시에 감염된 경우도 발견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고 또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네, 프랑스 변이는 아직 그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라든지 또 중증화 위험도 그리고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정도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기존의 주요 변이가 가지고 있는 변이 부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 유행하는 경우에 동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각각 한 가지씩만 걸렸을 때에 비해서는 중증화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독감 접종에 참여해 주셨는데 혹시 아직 독감 접종을 못 맞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평상시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증상이 조금 의심이 되시면, 등교나 출근, 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검사를 받아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밀폐된 실내를 적절한 충분한 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변이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의 유행과 전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방역 패스를 놓고는 점점 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면 접촉, 특히 여러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폐된 곳에서 모이게 되는 경우에 전파가 잘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면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게 되는 경우에 여전히 감염 위험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기존의 백신으로 우리가 충분한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접종자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이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접종자분들을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물론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에도 일부 돌파 감염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접종자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은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이러한 전파 위험성을 좀 낮추는 조치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백신 접종을 좀 꺼리시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편감 같은 것들을 유도해서 또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시설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고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면 역시 방역 패스의 강도도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과 또 감염 전파 위험 차단 노력에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